딸기야 뭐하노? 안녕하십니까. 뭐하노? 농장 한정수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19일이고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불을 켜게 된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오늘 저희가 딸기 하우스를 큰 동을 고설 수경재배 6동, 작은 동 토경 토경 재배 3동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딸기를 보니까 한 동에 4kg 다라이로 한 3다라이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83다라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심어 놓고 초세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뭐 조금 전에도 같이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리지만 딸기 재배 경력이 저보다 훨씬 좋은 그 동생한테 항상 자문을 구하고, 그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그 친구도 지금 딸기가 한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설이냐 토경이냐 어떤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모종을 어떻게 키우고 어느 시기에 잘 분할을 유도를 해서 어느 시기에 또 작물을 심어 놓고 또 적절하게 초세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작물이 수확 시기가 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농가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뭐 딸기가 작년보다 좋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딸기를 한 번 따고 두 번 딸 때마다 딸기 양이 배로 아니면 배로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이상에서 확 증가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고, 또 꾸준하게 가는 게 초세가 좋은 사람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꽃수가 적거나 초세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지금 수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토경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느낌이 말씀을 드리면, 굳이 우리가 고설 수경 재배에서 막 농사를 잘 지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토경 하시는 분들도 잘만 키우면은 올해는 농가 경영비가 토경하고 고설하우스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몇백만 원 차이도 나는데, 일단은 난방비 안 들어가고 물 좋으면 수막하고 이중하우스에 지금 키우고 있지만 비료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토경도 잘만 키우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제 일의 능률, 효율성, 작업의 능률이나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고설보다는 힘드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좀 더 편안한 작업 여건에서 환경 속에서 작물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딸기 하우스를 지금 9동을 하지만 세 동 분리가 돼 있어요. 양액기도 고설 같은 경우에 2대, 그리고 이제 토경 석동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는 석동씩 다, 제가 육묘동이 총 5동이지만 비가림을 하는 육묘동이 있고, 완전 노지에서 키우는 육묘동이 있고, 또 반자동, 날씨 보고 천창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육묘동이 있는데, 이 3동씩 제가 한번 조금씩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종이 더 좋은가, 그런 걸 한 번씩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석동씩 다 각각 다른 모종을 심었는데, 토경 같은 경우는 완전 노지 모종을 심었어요.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그 완전 노지 모종을 또 고설 석동을 심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조건만 똑같고 모종이 병만 오지 않고 잘만 키운다면 비가림 모종은 노지 모종에 따라올 수가 없다. 이제 이하방부터는
일화방하고 이화방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작물을 심어 놓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화방은 그 무종을 잘 키워 가지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겠지만, 일화방 같은 경우 거의 육묘에서 거의 결정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 3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병, 충 이런 거에만 잘 이겨내고 물 관리 잘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모종이 만들어졌다면, 무조건 노지 모종이 수확량이나 초세나 이런 걸 봤을 때 비가림 모종은 노지 모종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 크기는 물론 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뭐 개화가 되고 크게 과가 커지는 시기가 뭐 2번 있잖아요. 1차 비대 시기는 뭐 개화가 한 7일 정도 지나면 그때 1차적으로 비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그 개화 후 한 25일 정도 되면 또 2차 비대가 있고, 그 시기가 됐을 때 양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환경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과가 조금은 더 커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그 모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하동 옥종에서는 노지에서 배들을 올려가지고 모종을 육묘를 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5-6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뭐 이상 기후 현상, 고온, 지구 온난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막 의도치 않게 갑작스럽게 막 날씨가 변하고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하지만, 그런 거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탄저나 이런 걸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비가림이 당연히 맞는데, 육묘를 좀 어느 정도 규모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는 노지묘를 키우고 어느 정도는 비가림묘를 키워서 비가 올 때는 비가림묘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고, 날씨가 좋을 때는 노지묘에서 또 육묘를 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치가 그 해에 어떤 해는 비가림묘가 좋을 수도 있고, 날씨 상황이 어떤 해에는 노지묘가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잘된 묘를 심으면 훨씬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글을 남겼고, 지금 이제 이하방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나오고, 뭐 지금 꽃 물고 개화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개화 시기에 꽃이 빨리 개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꽃을 보면 뭐 암술과 수술이 있고, 뭐 암술이 뭐 20에서 한 40개 정도 되고, 수술이 100개에서 한 400개 정도 되고, 이게 어떻게 돼서 몇 도 날씨에 몇 도 온도 조건에 뭐 개화율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어떤 밴드나 딸기 책자를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시기에 그 책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육묘를 하고 있는데 꽃 개화 시기에 뭐 꽃을 개화를 해서 며칠 안에 뭐 해서 바닥에 뭐 습이 있으면은 꽃이 뭐 꽃받침이 떨어질 그 꽃잎이 떨어질 그 확률이 좀 떨어지고, 뭐 건조하고, 뭐 25도 이상 30도에서 최고의 뭐 그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육묘 시기에는 보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작물을 키울 때는 그 시기에 맞는 그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되고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배웠던 책자들을 항상 앞으로 이하방이 지금 나올 거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전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하방 나오는 꽃대가 좀 굵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꽃 크기가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꽃이 펴서 앞으로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질 건데 기형과율을 줄일 수 있을까, 수정 분량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벌 관리, 그 다음에 약재, 그 다음이 환경 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한 번씩 읽어보면 훨씬 내 기억에 오래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글을 남겼고, 날씨가 지금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많이 추워지고 있어서 수막을 돌릴 때
너무 저녁 늦게 돌리면 배관이나 이런 게 동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신경을 쓰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지만 지금 딸기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쭉쭉 올라가 줘야 될 상황인데, 지금 오늘 가격도 보니까 저번 주 금요일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는 크리스마스나 연말까지 특별하게 이게 가격 변동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항상 힘내시고 작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글을 남겼고, 다음 제가 동영상 촬영할 때는 그때 말씀드린 거 전 동영상 촬영할 때 어떻게 하면 딸기 농사를 짓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또 농사가 잘 안 돼서 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동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